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학교 사회 사업론 원격 강의 제2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지구촌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꼭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박수 3번 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오늘은 제3장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및 목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학교사회복지의 정의, 목적, 필요성 이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 2장에 우리가 함께 봐왔던 학교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고 3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기본 기능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째로 학교의 기본 기능은 삶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공간.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삶의 공간 중 한 곳이다. 1차적인 집단은 삶의 공간은 가정이겠죠. 그래서 가정과 지역사회와 더불어 학생의 삶을 허용하는 곳이 학교다.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곳인 동시에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시켜가는 곳이 바로 학교여야 한다. 희망을 키우는 곳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시켜가는 곳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삶을 가꾸고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곳이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통해서 단계별로 자기의 삶을 가꾸어가는 것. 이것이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삶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공간이다. 수업을 하는 곳임과 동시에 생활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기르게 해주는 곳이다. 그리고 도덕적 존재로 성장하게 해야 하는 곳이다. 지식적 세계를 배우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존재가 되는 인격 성장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기본 기능 세 번째로 사회화의 공간입니다. 사회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단계에서는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인으로 성숙해지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은 사회화를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접촉과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화가 되어져 전인적, 개별적 기능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기본 용어 중에 하나지요. 더불어 통합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하나가 아닌 합쳐진 통합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로 직업과
사회적 실천을 위한 공간이다. 삶에 대한 준비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독립해서 하나의 새로운 집단을 이루어가고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갔을 때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과 기능은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곳곳에 요구되어지는 지식과 기능은 아주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지식과 기능을 우리가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또 전수해야 되고 학생들은 그걸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고 이러한 가치가 사회에서 바람직한 직업 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사회에서 바람직한 직업 활동으로 잘 활용이 되고 이루어지도록끔 만들어주는 것이 학교의 기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학교 사회복지의 개념 및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입니다.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와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합쳐진 명사입니다. School and Social Welfare라는 용어지요. 우리말 큰 사전에 의하면 학교는 어떤 의도와 목적 아래 일정한 장소에 시설을 갖추고 계획적이며 계속적으로 교육을 베푸는 기관이라. 일시적인 게 아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베푸는 기관이다.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적 국민교육 현장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사회복지는 유동적이어서 개별 학생에 대한 직접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학교와 학교 직원과의 교류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는 개인과 학교, 가족, 지역사회의 더 넓은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실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행할 수 있도록끔 기술을 연마하고 실천 기술이죠. 실천 기술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도록끔 만들어주는 것이더라. 학생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다른 전문 분야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생태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환경 내의 인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의 이론적 자세가 단지 학생이나 가족 혹은 환경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생태 이론을 기반으로 환경 내의 인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둘째로 사회복지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최소화하고 능력을 최대화한다.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학교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미국 공립교육이 시작되는 1900년대부터 도입되어 초기 학교사회복지사는 방문교사였습니다. 중기에는 개인 수준 사회복지 발달의 역량으로 전문성이 크게 강조되어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개인 수준 사회복지 실천을 통하여 학생이 학교 생활을 적응하도록 학교와 교사의 협조를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 개인뿐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환경적 요소 그리고 예방적 접근까지도 포함하는 확장된 정의를 가지게 됩니다. 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진 확장된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는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며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학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조정하고 관여하는 것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석진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내려진 정의를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학교 사회복지는 여러 가지 장애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 효과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돕는 치료적 활동으로 개인 수준 사회복지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학교 사회복지는 개인 수준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적 측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사회복지는 학생 개인을 원조하기 위해 부모, 학교, 지역사회의 활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 요소들 간의 연결망을 중요시하고 있다. 네트워크 형성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학교 사회복지는 전문 직업적 특징으로 이 특징을 잘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 관계된 다른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 전문가들, 지역의 기관 이런 부분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학교 사회복지는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학생과 환경 체계의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는 학생이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서 기대하는 기능이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때 이를 도와주는 노력이라고도 또한 다른 부분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사회복지 목적입니다. 학교 사회복지 목적. 학교 사회복지 목적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첫째, 학생에게 자신감을 키워준다. 자신감. 메슬로우 인간 욕구 중에서 네 번째 단계에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존감, 자아 존중의 욕구. 누구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변화, 또 본인이 추구해야 될 방향, 또 본인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또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준다. 배움은 끝이 없다. 평생 교육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닥쳐오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응력을 잘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은 어느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사회의 변화에 적응을 잘 하려면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통해서 또 그 분야를
점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이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은 정서와 성격 문제의 초점에서 벗어나 학생 자신이 스스로 배우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문제 해결을 하게 하는 학생의 능력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사회복지는 1차적인 목적을 학교 장면 안에서 교육체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이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돕는 데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요건, 즉 읽기, 쓰기, 계산하기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차적인 목적은 학생의 특성, 학교 체계, 외부 지역사회 체계, 그리고 그 밖에 학생이 직면하는 사회 상황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향상에 있으므로 학교 사회복지 또한 학생의 사회적 기능 향상, 즉 학교에 적응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입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교육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4조 3조 4조 8조 초중등 교육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무 교육을 제공하고, 지금 우리나라 의무 교육은 중등 교육이지만 이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무 교육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헌법과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교육권이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사는 교육 현장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자, 교육은 교육법이지만 이런 교육 현장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하는 것이 학교 사회복지사의 또한 역할이다. 그리고 책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 교육에 관련된 헌법 제31조 외에 사회복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보면은 헌법 제34조 제1항입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개념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자세한 설명은 대면 수업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는 교육권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헌법 제31조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가장 기본은 헌법 제34조 1조와 34조 1항과 2항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의무인 것처럼 교육은 31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교육권에 대한 법적 보장에 관련된 내용을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1을 보시면은 국민의 교육권에 대한 법적 보장은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권리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그 의무가 있다는 거, 의무.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져야 할 의무가 있겠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어진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된다.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 헌신하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헌신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부분들도 평생 교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움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보장 중에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헌법 제31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입니다. 제3조 학습권,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을 보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배움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교육의 기회 균등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의무 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한다. 조만간 곧 이제 고등교육까지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은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저는 이 의무 교육이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대학 교육까지도 의무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의무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교육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따른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의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취약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 주변 뒤쪽에 초곡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발빠르게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들어왔지만 초등학교의 부설 유치원까지 따라오면서 이 중등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설립되어서 함께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 이게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의무교육과 동시에 교육기본법 헌법에 따른 법적 보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그 관할 구역 안의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취약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 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위탁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네 번째로 국공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및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의 중요성이 오늘 개념, 목적, 필요성을 통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까지도 우리가 의무교육화되어서 학문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이 시급하게 도입될 수 있기를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이제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또 학교 사회복지사의 어떤 자긍심도 가지시고 학교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이셔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의 적응 또 학교 안에서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회인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까지도 잘 유념을 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주차 1교시 학교사회복지 개념과 목적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셨다가 2주차 2교시 강의 학교사회복지 대상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강의여서 조금 따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짧은 시간이니까 잘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수 3번 치고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